저 차가 섰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AI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각자 나만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기름통도 터지고 풍선도 터트리고. 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마초. 앵기입니다. 저희 엔드플랜의 메인 컨텐츠였던 인공지능 트렌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트렌드는 인공지능 논문을 은기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컨텐츠였죠. 그 사이에 처음 오신 구독자님들이 꽤 많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문을 썼다라고 올리는 아카이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오는 논문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 논문만 해도 일주일에 거의 2,000개가 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단 다 보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트렌드는 거기에 올라오는 논문들 중에서 제 취향에 맞는 논문들 몇 개를 가져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지만 이해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저희 채널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사랑받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은기님이 소개해 주시고 제가 비전공자 역할로 비전공자인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나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논문은 이제 제너레티브 월드 익스플로어라는 논문인데요. 생성형 세상 탐색기? 그쵸? 상상이 안 가는데요? 생성된 월드를 탐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한 AI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abstract, 그러니까 초록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Planning with partial observation이라고 부분적 관찰 상황에서의 이제 계획 수립 문제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문에서 나온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운전자가 앞으로 뭐 어떻게 갈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모든 상황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쵸. 건물 뒤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코너 왼쪽에 뭐가 있을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절대적으로 우리 시점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저희는 앞으로 갈지 좌회전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AI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을 기준으로 플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가보고 판단하자 그건데요.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제 특정 AI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운전 같은 경우는 가보고 확인하면 이미 늦었을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논문에 나온 예시가 운전하다가 제 왼쪽에 있는 이 옵저베이션이 내가 관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 상황까지만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앞으로 가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 구급차가 오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 차가 섰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AI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그러니까 이 제너레티브 월드 익스플로어는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AI에게 신념이라는 거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AI에게 신념이요? 네, 신념이라고 거창하기는 한데 상상력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만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제너레티브 월드 익스플로어. 딱 이 부분을 만든 건데 그냥 이 왼쪽에서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섰을 때 만약에 이런 상상력이 없다고 했을 때 저 차가 왜 섰지라는 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시로 들자면 그냥 앞이 막혀서 멈춰 있을 확률이 뭐 30%,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 중일 확률이 20%, 아니면 구급차가 오고 있어서 비켜줄 확률이 뭐 50%,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제 AI가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념이라고 말해서 조금 어려운데 그런 거죠. 원래는 현상만 봤다면 이제는 그 현상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현상에 대한 추론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저게 왜 섰을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게 이제 제너레티브 월드 익스플로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이전트 1이 저고요. 에이전트 2가 우리가 본 그 멈춰있는 그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생성형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저 차 시점에서 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사진을 보면 이 제 차 시점에서는 이 앞에 택시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택시 시점에서 월드를 구성을 해봤을 때 뭐 이런 상상된 옵저베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급차 같은. 네네. 그래서 여기에 구급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상상이 되고
그 상상을 통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를 수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상의 확률은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 나올 가능성들이 확률이 되는 거네요? 그쵸. 지금은 뭐 예시가 간단하긴 하지만 뭐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뒤로 차가 길게 쭉 서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구급차가 있었을 확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그냥 길이 막혔을 확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예시에서는 저 택시 시점에서 봤을 때 생성된 그 월드에서는 구급차가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가 오고 있을 확률을 처음에 설정했던 50%에서 뭐 90%로 올리고 그럼 저긴 구급차가 있으니까 내가 경로를 바꿔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플래닝까지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을 도와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래닝을 함으로써 무엇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들에서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안전성 향상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저기 가보지 않고도 상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확률적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냥 가능성을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AI 같은 경우는 앞에 사고가 났는데 가봐야 사고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이미 나도 그 사고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가 이럴 때 사고가 났었겠구나라는 거를 좀 더 잘 상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향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옵저베이션을 해도 안전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저 차가 멈춘 이유는 뭘까? 앞에 어떤 상황이겠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을 인공지능이 처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월드 익스플로어, 그러니까 제넥스라고 부르는 저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변 상황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한번 그 차 시점에서의 월드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지막 장점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차 시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랬겠구나라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협력적인 주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굉장히 신기한 연구였네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한 차원 더 깊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GPT-5.1이 나오고 나서 인공지능의 어떤 자체 추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환경에서 더 나은 플래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로 사용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5원의 뭐 추론 능력이 더해진다면은 더 괜찮은 플래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에이전트의 플래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귀 첫 논문 소개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다음 논문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논문은 저희 토크에서 언급해드렸던 훈위안 비디오, 훈위안 비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 아키텍처를 핥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후이한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훈위안 비디오 보시면은 이게 훈위안 비디오 프로젝트 페이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배경에 엄청난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단 해상도는 가로 1280에 세로 720 해상도의 영상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AI고요. 텐센트에서 연구한 오픈소스 비디오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미쳤죠. 이게 그 저희 토크를 보시면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은기님께서 이거 직접 테스트한 그 파일이 있거든요. 체리 피킹 된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봤는데 나왔던 오픈소스 그리고 웬만한 영상 서비스들보다 퀄리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와, 진짜 지금까지 호그 비디오나 저번 주에 리뷰했던 거죠. LXDV. 그것들은 분명히 예시들은 좋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예시들은 다 좋았는데 직접 뽑아봤을 때는 뭐 물론 제가 최적의 프롬프트를 안 썼을 수도 있지만 많이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훈위안 비디오는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소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정도 퀄 아무 곳에서도 못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텐센트가 오픈소스를 이 정도 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직 공개하지 않았겠지만 더 상위의 모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토크에서 결과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깔나는 동영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게 훈위안 비디오의 아키텍처인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텍스트 인코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뭐 이미지 생성 AI나 아니면 영상 생성 AI에서
텍스트 인코더를 쓸 때 이제 클립 비전, 그러니까 클립 라지는 보통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 이제 T5XXL 같은 언어 모델을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플럭스도 그렇고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3.5도 그렇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멀티모달 LLM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된 텍스트 인코더 자체를 좀 더 이미지를 잘 이해하는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이 멀티모달 LLM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로 클립 라지 인코더를 사용을 했는데 멀티모달 LLM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잘 추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클립 인코더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문맥을 잘 파악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클립 인코더는 예시를 들자면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숲을 보는 사람이고 멀티모달 LLM 같은 경우는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사람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들어갔네요. 네, 여기서도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들어갔고 또 스테이블 디퓨전 3.5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멀티모달 디퓨전 트랜스포머죠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캡션 부분, 그러니까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 부분과 노이즈 인풋, 영상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그 트랜스포머가 따로따로 일단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듀얼 스트림 DIT 블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두 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설명하도록 영상을 생성하는 부분이랑 이게 정말 말이 되게끔 영상을 생성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이제 듀얼 스트림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나중에 이제 싱글 스트림으로 추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플럭스나 스테이블 디퓨전 3.5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듀얼 스트림으로 간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이한 비디오에서는 이제 캡션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클립 라지라는 텍스트 인코더와 멀티모달 LLM을 통해서 나눠서 이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캡션을 트랜스포머에다 넣어주고 노이즈도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는 것을 듀얼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듀얼 스트림은 최근 많은 이미지 생성 AI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의 차이점은 싱글 스트림으로 다시 합쳐준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캡션, 그러니까 클립 라지나 멀티모달 LLM을 통해서 얻은 이 왼쪽 부분이라고 할게요. 초록색깔 토큰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얘기한 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초록색 부분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이 이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각각 모달리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플럭스나 SD 3.5에서도 MMDIT라고 사용을 했었고 멀티모달 디퓨전 트랜스포머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이 초반에는 서로 간섭 없이 자신만의 이제 모달리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고 그러므로 이제 유저가 입력한 거에 대해서 노이즈 인풋과 이제 캡션에 대해서 서로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합쳐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 좋은 영상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쳐 모여 한 거네. 따로따로 이해한 다음에 합쳐서 다시 뭔가 협업을 하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게 좋은 설명인 것 같네요. 성능 보시면은 놀라울 겁니다. 진짜 플럭스를 봤을 때 충격이랑 좀 비슷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신기한 구조가 3D VA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VA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마초님은 VA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까먹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VA 같은 경우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 형태의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압축된 형태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원형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본 형태의 데이터가 원래 실제로 다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걸 그대로 사용하면은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를 이제 컴피 UI나 아니면 뭐 A1111 같은 웹 UI 같은 데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서 어떤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일단 인코더에 넣어서 어떤 레이턴트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어떤 레이턴트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뭐 추론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다시 원본 크기로 돌려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3D입니다. 2D가 아니라.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체를 VA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제 AE,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레이턴트에 분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고 바뀌거든요. 이게 엄밀하지 않은 설명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제 VA라고 한다라고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추상화할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거가 있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인코더가.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VA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래 하이트랑 위드스가 있잖아요. 원래 이미지 크기.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8분의 1, 8분의 1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레이턴트의 채널을 4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RGB가 3개 채널이니까 3 곱하기 H 곱하기 W의 크기를 갖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VA를 통해서 압축이 되면 이제 4 곱하기 8분의 H 곱하기 8분의 W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은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축이 있잖아요. 이 시간축에 대해서도 이제 4분의 1로 압축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제 채널 수가 16으로 늘어나는데요. 시간축이 4분의 1로 늘어나서 이제 VA가 원래 4였던 게 16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이 논문에서 실험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16이 가장 좋았다고 하네요. 이런 것 덕분에 생성된 영상이 품질도 좋고 네, 여기 보시면 플럭스 VA랑 비교한 게 있는데요. 플럭스 VA랑 비교를 했을 때 Z가 아까 말씀드린 16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6 채널을 이용을 해서 했을 때 이제 PSNR이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그런 벤치마크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 논문에서 제시한 3D VA가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3D VA 구조를 통해서 영상이 좀 더 이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뭐 텍스트 인코더의 구조나 아니면 듀얼 스트림 투 싱글 스트림 구조, 그다음에 이 3D VA 구조, 이 전체적이 잘 조화롭게 학습이 돼서 아까 보신 그 예시처럼 퀄리티의 그런 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연구가 남아 있나요? 원래는 이것만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얼마 전에 또 본 논문이 있어서 이걸 또 가져와 버렸습니다. 못 참고. 논문을 하루에 몇 개씩 보는 거예요? 각 잡고 보는 건 아닌데 뭔가 어디서 자꾸 논문이 떴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번에 가져온 거는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정도로 소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마인드에서 나온 이제 Genie 2라는 연구인데요. Genie 1을 저희가 한번 다뤘었거든요. 인공지능 네, 트렌드에서. 맞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생성형인데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Genie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연구를 보시면 이게 뭐 무슨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2D 게임 그냥 뭐 마리오 같은 느낌의 그런 그래픽이잖아요. 이런 그래픽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이게 올해 2월에 진행된 연구인데 지금 10달 만에 Genie 2가 나왔는데 와 이거 처음 보고 깜짝 오, 놀랐습니다. 3D로 바뀌었네? 네, 3D로 바뀌었고요. 일단 네. 액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이 되려면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FPS 게임처럼 WASD처럼 움직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아니,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내는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러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그냥 이렇게만 주고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뭉개짐이 있긴 하지만 진짜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은 피라미드 정말 정교하지 않습니까? 네. 저 처음에 이거 보고 피라미드, 언리얼 엔진에서 움직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퀄이. 움직임도 자연스러운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이즈 같은, 그러니까 가우시안 스플리팅에서 보이는 이런 구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 치고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네. 이것도 뭐 보라색 행성에서 퍼스트 퍼슨 뷰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건 근데 이제 나온 영상들 보니까 뭐 실제 얼리얼 엔진이나 게임에서 좀 데이터를 얻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은 세 개 영상들이 동일한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키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건 뭐 진짜 게임처럼 생겼는데 어떤 키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뭐 이쪽 환경을 탐색해 볼 수도 있고 뭐 마우스를 네. 그 시점을 변경해 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멀리는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아래를 보고 움직인 다음에 봤을 때도 다시 있었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와. 수평적으로 더 먼 거리에 대해서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이 길어지면은 뭐 새로운 콘텐츠가 나타난다. 뭐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없었던 것들에 대한 여기 보시면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역동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인물이 조금 깨지긴 하는데 약간 이런 환경이 생성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인물은 뭐 그림자야? 그러니까 약간 모래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사람이. 예. 그다음에 또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약간 동물의 숲 느낌이 나기도 하고 고퀄리티 3D 게임 느낌 나기도 하고 뭐 자동차 게임 별의별 게 다 되네요. 각자 나만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시작은 같겠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3D도 실제적으로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해서 기름통도 터지고 풍선도 터트리고 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그니깐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 트렌드였나요? 게임젠 있었잖아요. 게임 엔젠. 게임 엔진. 게임 엔진의 기술도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류는 비슷하게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NPC도 있다고 하네요. 다른 에이전트랑 상호작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피직스, 오토 이펙트가 잘 나온다. 이건 진짜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오는데요? 물 가르는 거. 그다음에 뭐 연기도 잘 나온다고 하고요. 중력도 구현이 됐다고 하네요. 차가 떨어지나? 보자 보자. 역시 안돼. 떨어지면서 먼지로 산화하기는 어. 하는데, 그러니까 타버리는데? 좀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라이팅, 그림자, 오, 라이팅은 또 왜 이렇게 또 잘 돼? 포인트 라이팅이랑 디렉셔널 라이팅 둘 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포인트 라이팅이 아마 이 횃불이고, 랜턴이 디렉셔널 라이팅을 보여주는 거 네네. 같네요. 뭐 반사, 물반사, 뭔가 사이버펑크 느낌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실제 사진을 이용을 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것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진이라는 게 결국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키보드로 움직임에 따라서 그 영상이 계속 바뀌는 거죠. 진짜 메타버스가 오는 건가 매트릭스가 오는 건가 모르겠네요. 진짜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이 너무 많아서. 네, 궁금하신 저는- 분들은 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월드 모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미진 3를 이용해서 어떤 프롬프트로 첫 번째 장면을 만들고요. 이미진 3는 구글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걸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를 입력을 받는 거죠. WASD, 뭐 어택이 2네요. 이거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이제 이 Genie라는 모델에서 다음 프레임을 하나 그려준다. 그려준 거를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영상, 비디오가 누적되면서 좀 더 콘텍스트가 맞게 되겠죠. 대충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연구였고, 이거는 진짜 예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페이지에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고화질로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와, 이번 주에도 신기한 연구가 많았네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김에 좀 되게 신기한 연구들을 갖고 왔는데 네. 입맛에 맞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후이한 비디오도 엄청 훌륭한 연구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연구들도 약간 순서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준비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보는 게. 저같이 인공지능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인코더, 디코더, 레이턴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전은 수능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능에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뭐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제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인공지능 트렌드 촬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트렌드가 좀 늦어진 이유가 이 인공지능 트렌드는 준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은기님께서 콜로소 강의를 준비하시느라 시간을 쥐어짜내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만큼 콜로소 강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저희처럼 아바타를 가지고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강의 꼭 한번 상세 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 강요는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도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저희가 꾸준히 방송을 하기 원하시고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후원해주시면 정말 그것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